이번에 그 언론들이 한 행태, 뭐 다 언론을 싸잡아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시장님 실종됐다는 보도 나오는 순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인과관계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뭐 고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던 게 MBC하고 SBS였는데, 그 당시 그날 8시 뉴스에 그 방식이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정 보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이 실종된 것과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직 안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들한테는 박원순 시장이 그런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애단하게 딱 좋은 보도를 해버린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부터 추측 보도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자살 관련 보도 수칙이 있어요. 네. 그 수칙이 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유족이 있잖아요. 유족에게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뭐 이런 것은 모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거꾸로 같아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유족의 상처를 줄까?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최초 사망 오보가 월간조선에서 나왔어요. 네. 네.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먹을 맸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런 거는 자살 그 보도 그러니까. 수칙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아닌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인면수심 같아요. 그런 질문은. 그건 알 권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안 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게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사회가 지켜야 될 사회적 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민주주의가 진화할수록 우리끼리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잘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대개 장례식장 가면은 이 옷을 차려입고 가는 경우도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보내드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회가 한쪽에서는 그냥 쓰레기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기자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심층 취재하고 싶어졌어요. 예. 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자들이 이 사안을 놓고도 특종 경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줄이라도 선정주의적인 한 줄을 넣을까를 경쟁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태도인데, 네. 살아 계셔야 되는 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 간에. 그렇죠. 근데 언제 어디서 죽었냐, 어떤 상태로 죽었냐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을 맸냐 이런 거 왜 물어보냐고요. 오죽했으면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후레자식 같은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나쁜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듣기에 진짜로. 따라서는 제가 여쭤봤어요. 취재를 했다고 본인한테. 나쁜 자식이라고? 예,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쁜 자식이라고 했다. 혼잣말로. 저도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글자를 먼저 놓고 후레자식이라는 글자를 먼저 놓고 들으면 그렇게도 들려. 근데 본인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쁜 자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냥 앞에 말만 하지 뒷말을 왜 붙였냐. 응?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은 혼자서 한 소리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 거다. 맞아. 영상 보면 대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도 분이 좀 약간 차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입으로, 물론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하고 나오는데 물어본 거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냥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단도를 확 들이댄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장례부터 치르고 요거고. 그렇죠. 무례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쁜이 어느 순간에 후레로 바뀌더니 또 어느 순간에 XX로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무한한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욕을 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네, 오히려 가렸을 때. 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18이라고 상상한 분도 계시대요. 네. 그 XX가.
그날 제가 정규 방송을 아예 안 한 게 있어요. 실종되셨을 시간에. 그러면 이제 저도 정보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요 상황이 벌어지니까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아주 주운동을 하더만요. 여기저기서. 근데 가짜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아까 말한 뭐 월간조선의 가짜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황당했던 가짜뉴스가 엠바고였어요. 이미 돌아가셔서 발견이 됐는데 청와대가 지금 엠바고를 걸어놓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화를 냈죠. 무슨 인명사고에 엠바고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뭔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극우 유튜버들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엠바고를 다 몇만 명이 보고 나니까 각종 그 생방송하는 뉴스 채널들 채팅창에 와가지고 엠바고가 걸려있고 박원순 시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다는 표현 쓰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 그 가짜뉴스를 선동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받은 글이라는 네. 받은 글이라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돌았게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오죽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이찬 대표님이 빨리 당대표 물러나시고 새날 패널로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끼리 좀, 그 넓은 정치 해안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이입돼 있으시니까 돌아서면서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지, 그런 말밖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언론은 좀, 이게 좀 그런 게 사실 나쁜 자식이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나쁜 자식이 엄청 저속으로다 이런 식으로 XX로 하고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했던 얘기들은 정말. 오늘 홍준표는 더하지요. 네. 네. 그냥 미친 거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관련해가지고 정의연이 언론중재위 중간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중앙, 국민, 서울경제 등 해가지고 허위 애국 보도로 명예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거를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일단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조정 성립이 돼가지고요. 정정보도 게재 6월 16일 날 조선일보 김영훈 기자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6월 16일 조선비주 김민우 기자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 정부 지원금 16억 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원에 줬다. 요거 정정보도 게재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다. 그렇죠. 네. 다음에 중앙일보 6월 19일 박현주 기자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 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언론중재위 조정이 성립됐고요. 그것도 나눔의 집 회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네. 제목 수정 및 정정보도 게재됐고요. 중앙일보 또 있습니다. 5월 19일 단독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 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요거 완전 가짜뉴스였죠. 네. 요것도 지금 정정보도 게재 사항이고요. 다음에 정의원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요게 지금 언론중재위 강제 조정 반론보도 게재했는데 여기랑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정치하는 엄마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에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게 그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정정보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치하는 엄마들 후원자가 700명이고 어머 나 거기 후원하고 싶어요. 네. 장하나 의원 네. 하죠. 700명이고 네. 거기 상근자가 3명이고요. 네. 그나마 여기 여성프라자에서 사무실 쓰는데 여기 박원순 시장이 많이 공 쏟은 곳 중에 하나예요. 여성프라자가. 예. 근데 거기에 그나마 입주한 입주금이 사무실 월세가 6만 원이랍니다. 한 달에. 어머 좋다.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700명이니까 만 원씩 내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래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원이면 월세가 7만 원이면 네. 기본은 되죠. 중앙일보 보도대로 일감 네. 몰아주기 했으면 그 정도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간단히 일감 말해서. 좀 몰아주세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언론중재위 조정 성립됐는데 기사 삭제예요. 이거는. 네.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그거 완전 날조예요. 6월 9일 국민일보 권희숙 기자. 권씨 이런 사람 없는데. 서울경제 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천만 원 어디로 요거는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이고요. 네. 한국일보에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요것도 제목 수정하고 언론중재위 강제 조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사태랑 맞물려 가지고요. 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 언론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얼마나 가볍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조중동 비롯한 그런 부류의 언론들이나 미래통합당 등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물어뜯기 용도로 쓰다 보면 그게 그게 배현진 사태인 거고 지금 홍준표의 막말에 해당되는 똑같은 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확증 편향에 빠져서 배현진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언론 보도가 무더기로 가짜다라는 게 판명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론에 보도됐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하다 우리 가족하고 무슨 얘기가 나왔더니 우리 가족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집에 엄마가 언론운동한 사람이고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 보도를 계속 찾아온 사람인데 언론에 났다고 그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냐 내 가족이. 그래갖고 제가 한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제 JTBC가 시리즈로 보도하는 게 있어요. 검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 그런 내용인데 거기 그게 나와요. 인터뷰 하나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못 견디겠다. 인생이 파멸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그런 케이스에 가깝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저래려니 하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없어. 이따만한 거 조그만 걸 가지고 네. 여러 언론이 붙어서 소위 다구리를 놔버리면은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양파가 여물듯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가짜 양파가 이만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치.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벗겨지는 과정은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해요. 네. 그게 하는 게 아주경제, 오마이뉴스 일부 그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양파는 영원히 양파로 조국 장관의 비리 양파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용 보도나 이런 것들은요. 조국 장관 사태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조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조국 장관 하셨잖아요. 네. 중앙조선 하나 갖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장례식장에서 조국 장관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이렇게 이제 장례식장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대한 산처럼 보이더만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었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살아 계시는 게 영화인 거예요. 근데 패배자로서 그냥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인데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은 너무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다리가 엄청 길고. 그래서 산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안을 거치면서 바위가 됐어요. 바위.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